얘들아, 잠깐만. 아이고야. 지금 네트워크랜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해볼게요. 또,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다음 주 끝나고 19일부터는 이제, 12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이제 또 바뀐다 했죠? 이번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요게 되면은 이제 선생님하고는 수업을 이제 못해. 선생님이 이제 완전 박정호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다 넘겨주는 기간이야, 그때가.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수업은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긴 하지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선생님하고 하는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쉬운지 안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자고, 우리. 자, 그럼 할게요. 자, 얘는 요 큰 절대값 기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위에 기본적인 공식 자체가 절대값 x가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빨리 푸는 게 마이너스 붙인 거랑 그냥 사이에 껴있게끔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게 있었지? 자, 그래서 얘처럼 똑같이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4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붙인 것과 그냥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냥 공식 쓰는 거야.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어려운 건 사실은 아니라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부등식 계산하는 것에 의해서 양변의 4를 빼고 양변의 마이너스 1도 곱하고 그러면 자, 위치 바뀌는 건 우리 알지? 이렇게 되죠? 절대값 x-3의 범위 자체가 다음과 같이.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원래는 얘들아 이 식의 형태 자체가 뭐를 뜻해요? A는 B는 C꼴 이거야. 이거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은 식을 어떻게 풀었어? A랑 B랑 한번 풀고 B랑 C랑 한번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한번 묶어.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어설프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거랑 요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 화면에 녹화 중이 뜨나 모르겠네. 녹화 중 뜨는구나. 음. 야, 근데 이거 봐봐. 니네가 알고 있지만 절대값은 양수 아니면 0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x를 찾으래. x 값을 찾으래. 근데 절대값은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0보단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 100% 성립하죠. 그 말은 뭐야? x가 모든 실수야.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모든 실수니까 풀 필요가 없어. 아, 풀긴 해야 돼. 근데 해가 모든 실수야. 근데 밑에 있는 거.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랑 또 같은 형태지. 그래서 공식에 의해서 또 바꾸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x의 범위가 양변에 3을 더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6부터 12 이렇게 나와.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첫 번째 식의 해와 두 번째 식의 해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공통 범위지. 자,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A, B가 이게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면 답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고은아 오늘 정리하고 딴 사람들도 어설프게 풀었다. 무조건 써. 그렇지? 내가 푼 거 왜 잘못된 땅풀이 틀린 거야? 설마 니네가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을 리는 없지.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못하잖아. 그걸 설마 그래프로 풀진 않았을 거고 식으로 풀었을 텐데 내가 정리해준 대로 다시 한번 푸세요. 정리하세요. 그리고 오늘 2차 고등식 풀 거라고 했는데 정리해왔을 거라고 굳게 믿고 푼다. 말 안 듣는 사람들 진짜 벌 받아요. 알겠지? 나중에 시험 대비 한번 해봐. 겁나 답답해질 거야, 니네 이제. 이게 그냥 RPM 하나 풀면은 해결될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오잖아, 학원. 다음 주에는 학교 기출 갔다가 시험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보다는 오늘 기출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갖고 와서 학원에서 같이 풀 거예요. 학원에서. 그리고, 잠깐만. 화요일이니까 괜찮구나. 그렇게 합시다, 일단은. 학원 시간 겹치는 사람 없지? 괜찮지? 다다음 주에 12시부터 6시 돼서 문제되는 사람 없죠?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선생님, 다다음 주에 12시부터 6시요? 어, 왜? 그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2시부터 4시 본 수업, 4시부터 6시는 테스트. 아, 수업은 4시간이야. 무슨 요일이에요? 아마도 화목에 할 거예요. 이틀 수업으로 바뀔 거예요. 그건 내가 한번 물어볼게. 고등부 수업을 내가 잘 모르는데, 고등부는 3일 수업을 안 해. 이틀 그러면 해. 토는 안 화목, 하는 거야. 토는 아마 안 하는데, 음, 토요일은 아마 교재가 좀 잘 안 돼 있거나 오답이 많거나 기타 여타 등등 보충이 필요하면 토요일은 보충의 날이에요. 모든 반이 보충하러 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학했을 때에도 아니요, 방학 그러면 때요. 방학 때는 그렇지. 방학 때는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아, 학원이 네, 있어? 아니요. 시간이 궁금한 거지 그냥? 네. 그거는 아마 이게 맞을 거야. 이틀 수업은 맞을 거야. 토요일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주 몇 시간이야? 12시간 수업이잖아. 그러면 화목에만 해도 아마도 이렇게 할 건데 작년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박종화 선생님이 무슨 요일에 수업한다 이 얘기는 안 하셨나 보네. 요거를 얘기 안 하셨구나. 요거를 다다음 주 얘기를 다음 주 얘기만 하고 맞을 거야. 이틀만 할 거야. 아마 화목에만 아마 할 겁니다. 토요일은 보충. 참고로 여러분 고등관 지하에 스터디 카페가 다음 주에 오픈이 됩니다. 공부할 사람은 거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알았지? 아마도 재원생 대상으로는 무료로 오픈하든지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돈을 받나 안 받나 모르겠다. 내가 알기로는 일반 스터디 카페처럼 그 뭐죠? 입구에 이렇게 카드 찍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막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 정확히는 하지는 않는데 지금 거의 막바지 공사가 끝나가서 방학 때 공부할 때 아무래도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동선을 짧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6시간 있는 게 힘든 부분이 맞지만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10시부터 좀 자습하다가 12시, 4시 수업 듣고 막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스터디 카페는 나중에 아마 고등부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야. 공부할 때 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다 적었으면 넘어갈게요. 이제 니네가 물어본, 자, 요거 고은아,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하자. 지난 시간에 몇 개 질문 못 받은 거 있었는데, 그것도 이따가 좀 도와줄게. 7호는 좀 이따 할게, 고은아. 자, 전멸한 문제를 해야겠네. 일단 얘부터 하자. 요거는 연습장에 풀자. 연습장. 연습장 어딨지? 요건가? 자, 771번 먼저 합니다. 가우스 기호가 있어서 좀 어려운데,
말대로 풀면 되긴 해. 근데 이게 물론 얘네 교육과정상 잘 안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자, 일단 보면 또 얘는 골 때리는 게 절대값과 가우스가 다 붙어 있어요. 자, 일단 절대값 기호에 주목해봐. 아까 푼 거랑 방식 똑같아. 얘가 양수야. 양의 실수라고, 양수라고 나와 있죠? 야, 그럼 이거 빨리 푸는 거 어떻게 했어? 마이너스 붙인 것과 그냥 사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x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얘를 더해. 이게 문자가 많아서 쫄아서 그래, 사실. 뭐야,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괜시리 사람 심리가 문자가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 그냥 어려워 보이거든. 물론 어려워. 근데 쫄아서 더 어려운 거야, 니네한테. 이렇게 되죠?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3부터 23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요게 마이너스 13이야. 요게 23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가 마이너스 13이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23인 거야. 따라서 얘는 문자 두 개, 동그라미와 세모 문자 두 개짜리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구할 수 있어. 자, 동그라미 세모를 그냥 xy라고 할게. x 빼기 y가 마 13. x 더하기 y가 23. 자, 그럼 더해. 2x가 10. x는 5. y는 18이네요. 자, 맞죠? 자, 그러면 x가 원래 뭐였어? 동그라미. a, 가우스 a가 5고, b, 가우스 b가 18이래.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아마 여기까지 푼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가우스의 정의가 책에 뭐라 나와 있어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잘 봐봐. 2.3의 가우스를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들어. 2.3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수라는 거야. 그러면 2.3을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뭘까요? 3은 넘어갔지. 4도 넘어갔지. 2는 안 넘어가지. 1도 안 넘어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2야. 따라서 가우스 2.3은 2야. 이해됐어요? 가우스 3.1은 얼마일까요? 3.1을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3이야. 가우스 마이너스 0.7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7을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야. 0인가? 마이너스 0.7보다 크죠? 안 돼. 마이너스 1이야, 이거는. 선생님 좀 헷갈리는데요? 수직선 그려보세요. 2.3은 2와 3 사이의 숫자죠? 근데 이걸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럼 3 안 되고 4 안 되고 딱 2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선을 보고 찾아도 돼. 마이너스 0.7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0.7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지? 그럼 이거보다 크면 안 된대. 0 안 돼. 1도 안 돼. 가장 큰 게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정의대로 풀면 돼. 그러면 이건 알았다 치자. 그러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여기 예시로 든 거로 보면은 2.3 가우스죠. 그럼 A가 2.3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모양을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2.3 곱하기 자기 자신의 가우스 씌운 거지. A에다가 자기 자신의 가우스 씌운 거 곱했더니 5라는 거잖아. 곱했더니 5가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자, 얘들아. 생각해보자.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B도. 그럼 절대가, 가우스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는 음수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지워버릴게. 그럼 얘만 먼저 계산해봐. 2.3에다가 가우스 2.3을 곱하면 어떻게 돼? 아까 가우스 2.3이 2였지. 그러면 2.3 곱하기 2니까 4.6이 돼요.
5는 안 나왔죠? 3.1에다가 3.1 곱해봐봐. 이렇게. 얘는 3.1 가우스 3.1이니까 3이지. 그러면 9.1이야. 아, 9.3이야. 5 안 나왔지. 그럼 이런 계산 노하우를 통해서 역추적해보자. 어떻게 돼야지 이게 5가 나올까요? 어떻게 돼야지 A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지 5가 나올까요?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힌트가 이겁니다. 가우스가의 정의는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야. 그 말은 뭐냐면 가우스는 계산 결과가 무조건 정수가 나오게 돼 있다. 2.3 가우스 해보니까 2 나왔잖아. 3.1 가우스 계산하니까 3 나왔잖아. 무조건 정수야. 그러면 A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더니 5가 나왔다라는 뜻인데 숫자 감각을 좀 발휘해야 돼요. 정수가 만약에 자 이게 두 개가 정확한 예시가 되거든. 만약에 가우스 계산한 게 3이 나와버리면 아니 미안 가우스 계산한 게 3이 나와버리면 그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이 숫자는 아무리 작아도 3보다는 크거나 같겠지. 왜? 3을 자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가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야 3을 넘어가지 않는 가장 큰 정수 뭐예요? 3이죠.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크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맞지? 말장난 조심. 같아도 돼요. 그 말은 여기 있는 가우스 계산한 게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 다시 말하면 여기 가우스 안에 있는 숫자랑 밖에 있는 숫자가 똑같잖아. 이 A는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물론 4보다는 작아야 돼. 왜? 4가 되면은 가우스 4값은 4거든. 근데 문제가 잘 봐. A가 그럼 범위가 3점 얼마 얼마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그 두 개를 곱하면은 뭐가 나와요? 5가 절대로 안 나오죠. 그치? 5가 안 나와. 그러면 5보다 훨씬 커져버려서 9점 얼마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당최 A가 아이고 여기 페이지가 나눠져 버렸네. 자, 옆에다 쓸게. A가 뭐가 돼야지만 계산값이 5가 나올 거를 추적해 보면 가우스 값이 2가 나와야 돼. 왜냐? 이러면 A의 범위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은 녀석이 와야 돼요. 뭔지 몰라 근데 정확하게. 알겠음? 그러면 A 값은 2점 얼마 얼마 되니까 5보다는 어때? 안 넘어가지. 얘처럼 넘어갈 일 없죠. 숫자 감각을 좀 생각해. 이해됐어요? 따라서 A가 가우스 A가 반드시 2가 돼야 되니까 가우스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2.5가 나와. 2분의 5가 나와. 자, 2.5에다가 2 곱하면 5 나오죠. 따라서 A 값 2.5, 가우스 값 2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선생님, 딴 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라. A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가우스 A가 1이 되면 어떻게 돼? 그럼 A 범위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숫자라. 그럼 1점 얼마 얼마지? 1점 얼마 얼마 곱해가지고 5가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죠? 맞죠? 이렇게 숫자 감각으로 찾아 나가야 돼. 조금 어려워. 좀 어려운 문제야. 그럼 같은 방법으로 B, 가우스 B도 찾아. 어떻게 돼야 될까? 3은 안 돼. 왜? 아까 3 집어넣은 거 찾아봤잖아. 3점 얼마 얼마에다가 3 곱하면은 아무리 커도 9점 얼마 얼마요? 10이 안 넘어가죠? 3은 아니고 4 집어넣어 봐봐. 가우스 B가 4야. B는 4점 얼마 얼마야. 두 개를 곱하면 16 또는 17 머식이 나오겠지. 18도 나올 수 있죠. 생각해봐. 5가 되면 어떻게 돼? 가우스 B 값이? 가우스 B 값이야. 그럼 B는 5점 얼마 얼마니까 이거는 두 개 곱하면은 18보다 훨씬 커지지. 25점 얼마 얼마니까. 이렇게 숫자 넣어서 찾아야 돼. 가우스 B는 반드시 4가 돼야 돼요. 넘어가 버리니까. 5를 집어넣으면 넘어가 버리니까. 그럼 B는
가우스 B분의 18이야. 그럼 아까 가우스 B 값이 4라고 했죠? 2분의 9. 4.5. 다 찾았어. A는 2, A는 2분의 5죠? B는 2분의 9. B-A는 2분의 4? 2 나오네. 자, 4번이네, 그래서. 자, 정리하자.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가우스가 니네한테 많이 어려운 개념이죠. 자, 정리하세요. 잠깐 시간 줄게. 769번 문장제 문제인데 이거 저번에 풀어줬던 건데 또 질문하고 앉아있네 이거. 자, 말 정리. 769 얼른 하고 오늘 2차 부등식 하자. 부등식부터 어렵다고 얘들아.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야, 다 적었지? 위에 문제 풀자. 자, 769번이잖아. 요게 어디 있었냐? 여기 있네요. 요거 734번 요거랑 문제가 거의 차이가 없어. 이거랑 식 완전 똑같아 얘들아. 이거 한번 봤는지 모르겠어요. 알아?
자, 보시면 합금 A의 양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 그럼 당연히 미지수는 어떻게 놔야 돼? A의 양을 미지수로 놓고 B는 합쳐서 300이라 했으니까 300 마이너스 X라고 당연히 놔야지. 맞니? 근데 조건이 뭐예요? 불이 63 이상, 아연 100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여기는 퍼센트가 뭐겠니? 전체에서 구리와 아연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자, X 그람이죠? 그람이라고 놓은 거기 때문에 구리하고 아연만 놓고 봤을 때, 자, 어쨌든 A랑 B를 쓰는 거잖아, 같이. 그럼 A를 Xg을 썼어. 근데 그 A에는 구리가 25%만큼 들어있으니까 퍼센트만큼 곱해줘야지 구리의 양이죠. 그 다음에 B에 들어있는 합금의 양. B에 들어있는 건 구리가 20%잖아. 각각의 금속의 구리에만 주목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는, 자, B는 300-X를 쓴다 했어. 몇 퍼센트야? 20%야. 더했어. 다 더해서 얼마가 되길 바랐대요? 63g 이상이니까 이렇게씩 쓰면 되죠. 자, 같은 방식으로 아연에 주목합니다. 아연 30%, 35%. 자, A는 Xg 썼는데 100분의 몇 퍼센트? 30%. B는 몇 퍼센트? 35%. 이렇게 되죠. 끝이에요, 여러분. 푸는 건 할 수 있잖아. 앞에 그 표 그려졌던 것보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원래는. 앞에 있던 표는 뭐가 문제였어? 거기 있는 표는 100g당 뭐라 그랬죠? 단백질의 양, 칼로리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1g당으로 환산해서 풀었죠? 그 계산 과정 하나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걸 캐치 못한 애들이 다 틀렸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식만 쓰면 되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이지. 자, 계산 원래 해봐. 식 쓰고 나서. 자, 다 썼죠? 2차 보등식 합니다. 잘 보십시오. 노트, 개념, 정리 한 번씩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난 푼다고 했다, 분명히. 꼭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첫날부터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공부 안 해오고 문제만 겨우겨우 꾸역꾸역 풀고 있으면 공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합니다요. 일단 2차 부등식 풀이의 가장 기초는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야. 니네가 고3 때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2차 부등식 형태가 나왔다. 원칙적인 건 그래프를 통해 푸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트 정리할 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부등식은 함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 중학교 때 얘기죠.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방정식,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이유가 뭐예요?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과 함수의 풀이를 알고 있어야지만 부등식을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난 얘기했어. 교과 과정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이거를 알아야 푸는 거란 말이야. 자, 꼭 느끼자. 부등식의 기초는 그래프. 그 다음에 방정식은 왜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풀면서 얘기해 줄게. 잘 봐. 자,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있을 때 다음 식의 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그냥 바로 풀기에는 꺼름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B, C, M, N이 여기 보면 다 섞여 있거든? 좀 의심해야 돼. 뭔가 이 두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는데, 잘 봐. 얘를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 얘를
2차 함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끼리 정리하고 1차 함수에 들어가 있는 문자끼리 정리를 이렇게 따로 했어.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지느냐? 얘를요. 좌변에서 우변으로 옮겨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러면 방정식의 풀이와 다르지 않다고 한 이유는 부등식도 그래프로 풀 때 기초는 뭐냐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테크닉이라고 하셨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y는 ax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 함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부등식에서 크다는 더 위에 그려지는 거였고요. 등호는 만난다라는 뜻이라고 했어. 교점을 뜻하는 거야. 작다는 더 그래프가 밑에 그려져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크다는 위에, 작다는 아래 그려지는 거야. 등호는 만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던지 만나기 위한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돼. 보라색이 더 위에 그려져 있는 거나 만나는 거 어디 있어요? 파란색보다 위에 그려지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교점 위치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보라색이 위에 그려져 있지. 근데 만나는 지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하고 2의 선을 만났지.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까지 허용을 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만약에 등호가 없다. 그럼 답에도 등호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등호가 없다라는 얘기는 교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만나는 거 허용 안 해. 이해됐니?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야. 쉬운 거예요,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건 이제 밑에 건데 이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정리하고 다음 거 풀게요. 자, 됐죠? 다음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존재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 뭐 요거 같은 경우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지? 근데 해를 구할 때, 자, 물론 내신용 공식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설명을 이렇게 했었죠? 부등호 방향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부등호 방향이 시온 모양, 이렇게 시온 모양처럼 되어 있으면 그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의 사이에 x가 낑겨 있어. 이렇게 답을 빨리 쓰는 테크닉이 있었는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했었어. 이것만 알면 안 돼. 그 다음에 부등호가 시옷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전제 조건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기준이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3 또는 1이었잖아. 절대값,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시옷 반대 방향일 땐 작은 숫자보다는 작던지 큰 숫자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해가 실근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야. 이거 는 0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따져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0수니까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좌변이. 그때는 책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근해 공식 써서 해라라고 나와 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암산할 수 있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거 어디서 한 거야? 2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던 그 2차 방정식 내용이죠. 이래가지고 2차 방정식 풀이랑 함수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한 거야. 부등식이 왜 뒤에 나오는지 알겠지?
자, 그 방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초골차량 계수가 양수일 때는 작은 녀석보다 크고 작은 녀석보단 작던지 큰 녀석보단 크다. 빨리 답 쓸 수 있다 했지. 1만 각각의 능력만 되는 x값이 1 플러스 2루트 2 또는 1 마이너스 2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얘가 더 작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누가 베타냐? 얘가 베타네. 그럼 얘에서 얘를 빼나 보다. 빼면은 얼마죠? 4루트 2네요. 4루트 2.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해도 실근을 가질 때에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해서 차이값 또는 작은 녀석보다 작던지 큰 녀석보다 크다. 요거를 써서 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넘길게요. 다 적으면. 자, 다음 페이지는 814번 할 건데 잠깐 풀어보세요. 정말 공부를 깔끔히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은 이 문제 풀이는 2개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814번. 자, 하자. 2가지 풀이 다 할 거예요. 잘 듣고 적어라. 얘네는 복습 과정이기 때문에 학까지 어쨌든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 2가지 풀이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풀이는 식으로 푸는 거야. 식으로 푼다는 얘기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이다. 어떻게 해요? 절대값 안을 0 만드는 값, x가 0이잖아. 0, 0, 0. 범위 나누기였죠. 자,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부등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차이값이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라 하셨다. 따라서
전제 조건과 나온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0보다 작다하고 공통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다음과 같이 해가 나오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절대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지. 마찬가지 이 녀석하고 공통범위 찾아야 돼. 안 끊기고 잘 들리지 얘들아? 데이터 쓰고 있어서 조금 버퍼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창가 쪽이라 아마 안 끊길 거야. 혹시라도 말 잘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썼죠?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이 사건과 이 사건, 별도 사건이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합쳐서 써야 된다 라고 했지. 따라서 답은 이렇게 나와. 합치면 이렇게 부등식 하나로 나오죠? 범위. 이게 수학 상풀이야. 상. 근데 니네는 이제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풀이도 하겠다고. 두 번째 풀이는 뭘까? 맞출 수 있는 사람. 다른 풀이 뭐 있을까요? 사실 하나 더 많을 수도 있어. 지금 푸는 거는 이런 식에서만 가능한 건데 동치관계에 의하면 절대값 x제곱이 x제곱과 같다라는 동치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식을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고 바꿀 수 있어.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했던 방식하고 똑같아. 그러면 절대값 x를 치환해. 그럼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돼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t 플러스 3 t-1이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t값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야 라고 나와. 빨리 얘기했어. 근데 t가 절대값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고 있는 사실 절대값은 0보다 크거나 같죠? 크기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t가. 근데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왔대. 그러면 얘와 얘를 합쳐서 쓰게 되면 t의 범위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녀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음수 쪽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풀 때 뭐 굳이 이게 헷갈린다.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연립부등식이란 말이지. t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구나. t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x는 마이너스 3보다 무조건 크죠. 아까 말한 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조건 모든 실수니까 풀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뭐 풀 필요가 없다 그래? 해가 모든 실수예요. 풀 필요 없는 게 아니지. 근데 얘는 어떻게 풀어? 이거. 아까 문제 질문 받았던 문제잖아. 공식이지? 이거잖아. 따라서 답은 일단 어떻게 쓴다?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풀어야 되는 거죠. 왜? 이건 연립부등식이니까. 따라서 답은 요거야 라고 풀면 돼.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수학 상풀이다. 다 해보셔야 돼요. 풀이 과정 하나만 풀고 답 맞았네. 끝. 안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자, 세 번째 풀이까지 하고 실 거야. 세 번째 풀이 뭔지 알겠니 혹시? 맞출 수 있는 사람. 다른 풀이 뭐 있을까요? 내가 아까 표현한 거 있잖아, 얘들아. 부등식의 풀이의 기초는 뭐다? 그래프라고. 이거 그래프로 풀 수 있어. 문제는 수학상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내용이 거의 교과과정에서는 책에서는 안 나와 있고 읽을 거리나 나와 있고 하에 보통 나와 있는데 니네는 복습이니까 해야지. 그럼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니? 좌변, 우변.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그리는 공식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면 쉬는 시간 없어 할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아무도 모르겠어? 아까 내가 x제곱이 절대값 x제곱하고 똑같다 했죠? 그럼 얘는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라는 원래 식에다가 x 문자에만 절대값 씌운 녀석이야. 이거 공식이지. 이거 빨리 그리는 공식 어떻게 했어? 이것도 기억 안 나니? x에만 절대값 씌운 식. 빨리 그리는 방식 어떻게 했죠? y축 데칼코만이었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대답 못하면 공부 안 한 거야. y축 데칼코만이었어. 어떻게? 항상 빨리 그리기 그래프의 시작은 원함수를 먼저 그리라고 했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야, 이거 니네 진짜 반성해라.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얘기했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봐라. 마이너스 3하고 1이 x절편이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겠지? y축 데칼코마니를 어떻게 했냐면 x축, 자, 다시 y축 데칼코마니는 y축보다 오른쪽, y축을 포함한 오른쪽 부분만 살려서 접었다가 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뾰족하게 그려져요. 이게 이 그래프. 됐니? 우변은 뭐였어? y는 0이죠? 색깔 다른 색깔로. 정리 잘 해놔라, 니네. y는 0은 뭐야? x축. 자, 그래프로 푼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였어요? 잘 보시오.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림 봐봐.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지는 구간이 어디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근데 등호가 없죠? 문제 보면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교점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근데 문제가 요 좌표 알아내야지. 근데 데칼코마니 했다며 얘를 반대로 접었잖아. 그럼 여기는 1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겠죠, 좌표가. 그러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그려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죠. 그래프를 보면서 그럴 수 있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래프 풀이야. 계산하는 건 허접한 거야, 나중 가면. 그래프로 다 풀려, 어지간하면. 너무 복잡해지면 그래프가 그때 식이 나올 때도 물론 있어요, 심화 문제는. 근데 원칙은 그래프라. 물론 수학 하풀이야, 공식적으로는. 근데 복습이니까 하고 있다라는 거. 자, 총 한 문제 때 세 가지 풀이 떠들었다. 다 정리하고 쉬세요. 다 정리하고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 고은이 다 적으면 얘기해. 앞에 아까 못 풀었던 거 풀어줄게.
자, 계속합시다. 들어오십시오. 오, 잠깐만. 자, 들어왔죠? 자, 4번 유형부터 쭉 풀게요,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풀고, 오늘은 당연히 푼 데까지 숙제고. 자, 오늘 기출 시험지 하나 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지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거야. 그리고 부탁을 자꾸 드리는 건, 일단 화요일은, 선행과정이랑 같이 하고요. 이제 곧 수원 들어가겠네요, 이제. 축하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수원부터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계속 부탁드리는 건 일단 다음 주부터는 대면이니까 사진 찍어서 제출할 필요는 없어. 맞지? 오니까 학원 오니까. 낼 필요는 없는데 부탁하는 건 질문할 문제. 대놓고 얘기해 줄게. 진서랑 병준이는 항상 미리미리 내. 전날 밤에.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야. 나머지 학생은 반성 좀 하세요. 음. 정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면은 이해해 줄게. 내가 니네 개인 스케줄을 잘 모르니까. 영어 학원, 국어 학원 등등등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전날 낼 여력이 안 된다. 뭐 의지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뭐 아니면 뭐 특정 학생들은 뭐 밤늦게 부모님들이 밤늦게까지 뭐 숙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좀 일찍 일어나서 하든지 방학을 이제 했으면은 방학이 아니라 졸업이죠. 했으면은 일찍 일어나서 좀 그날 수업하는 날 아침에 오전에 요런 때라도 좀 냈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크다니까 미리미리 내고 하고 안 하고 자체가 알겠니? 실천해야 돼 얘들아. 니네 적은 자기 자신 아니겠어? 게으름. 응? 미리미리 낸 사람은 계속 낸다고 그 전날에 반성해야 돼 니네 나머지들 알았어? 잘하고 못하고는 다 나중에 이런 데서 결정되는 거야. 알니? 자, 그리고 부탁하고자 하는 건 과제는 이제 뭐 사진 찍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질문 번호 있죠? 미리 좀 주세요. 수업 전에. 전날 밤에 좀 줬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시험, 오늘 내주는 시험지 포함. 참고로 시험지는 찍어서, 이거는 시험지는 찍어서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요거는. 왜냐면 답지 때문에 그래. RPM은 답지가 있잖아. 상관이 없는데 시험지는 답지 때문에 미리 좀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니네들한테 개별톡으로 답지를 보내줘서 채점 수정까지 해서 오도록 그렇게 좀 할 겁니다. 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바로 질문 받는 거야. 평소와 다름없이. 알겠죠? 자, 부탁 좀 합니다. 제발 미리미리 좀 보내주십시오. 시험지는 이따 내가 단톡방에 올려줄게. 자, 할게요. 자, 이건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죠. 식 세우기 아이디어와 아주 유사하기는 한데 일단 해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경우는 자, 물론 얘는 최고차항의 수가 1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최고차항의 수가 없으면 니네가 사이값 작은 녀석보다 작고 큰 녀석보다 크다. 그거를 해를 빨리 풀었던 기준은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일 때 기준이었죠. 맞나?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최고차항에서 써놓고 x-알파, x-베타까지 쓰는 건 맞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시옷 반대 방향이었지. 마찬가지 사이값이 만들어지면은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시옷 모양이다라고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를 1로 픽스했기 때문에 A 자리에다가 1을 넣었을 뿐이야. 알겠죠?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나는 음수를 할래요,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써주면 돼.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식 세우기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수일 때 기준으로는 음수일 때 기준으로는 식을 잘 안 세우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빨리 푸는 이 해를 구하는 공식도 최고차항계수 양수 기준으로 많이 좀 풀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 세우기도 동일한 과정으로 한다라는 거.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까 풀었던 이 문제는 참 중요한 거니까 노트 정리 나중에 복습하면서 꼭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19번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식을 보십시오.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이값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시온 모양이면 사이값이지. 맞나요? 근데 반대죠. 이때는 어떨 때였지? 아까 얘기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노트 정리해준 게 써있단 말이야. 개념 영상 제발 좀 보라고 이분들아. 알겠습니까? 자, 일단 해를 이용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구나 라는 걸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랬을 때 2차 부등식,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값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잘 생각. 해가 주어져 있으면 식 세우는 게 방금 떠들었던 얘기잖아. 이게 발음이 안 되냐?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고 식을 어떻게 세워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지금 왜 그런지 알겠냐?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잖아. 양수일 때는 시온 모양일 때가 사이값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 식은 최고차항의 수가 지금 a죠. 그래서 a를 곱해 주는데 a의 부호 음수야. 그러니까 부등호 뒤집어야 돼. 자, 과정을 좀 써줄게. 이렇게 쓰고 나서 양변에다가 음수 a를 곱한 거야. 이거 은근 잘 못해 애들이 부호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ax제곱 더하면은 14분의 9죠. 7, 9. 14분의, A 안 썼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식이 뭐랑 같은 거겠어? 먼저 주어져 있던 식, 요거랑 같은 거죠. 요거랑. 이렇게 같은 거지. 자, 식 세우기 끝났습니다. 그럼 ABC를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해요. 뭐는 구할 수 있냐면 관계식만. 2차항이 1차항에게 상수항이 C인데 그게 14분의 1A 이렇게 나오죠? 관계식만 나와. 자, 물어본 건 해를 구하래. 자, 뭐 하면 될까요? B 대신에 C 대신에 대입. 자, 대입한 거 써줄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7분의 2x 제곱 7분의 9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A가 날아갑니다. 잠깐만. 요거 과정 좀 설명하자. 대입한 거 먼저 얘기하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C 대신에 14분의 1 그냥 써줄게. 이게 생략하니까 니네가 좀 헷갈려야겠는데. AX제곱 그냥 대입할게요. 요렇게 되는 거지.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그래? 정신 나갔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잖아. 정신 나갔어요. 다시 할게. 14분의 14분의 4A가 되니까 7분의 2AX제곱 이렇게 되죠. B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7분의 9A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양변에 한쪽에 A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분을 할 수 있는데 자, A가 계속 음수라고 아까 떠들었죠. 양변을 A를 없애버린다 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이 엉뚱한 게 나와. 자, 그럼 이건 정수로 바꿔서 자리가 없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2x 마이너스 7이니까 2분의 7하고 1이다. 그럼 x가 1부터 2분의 7이라고 나오네. 자, 답은 요거예요. 그래서 자, 정리 좀 해놓자. 왜 a가 음수가 되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양수가 아니에요. 부등호 방향을 보니까 시옷 반대 방향인데 차이값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 말은 a의 보는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는 거지. 자, 정리. 자, 다 적었지? 넘길게요. 자, 유형 5번은 2차 방정식 때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니네 2차 방정식에서, 자, 요거 갖다 해보자. 요거 갖다 한번 해볼게. 2차 방정식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다. 자, 이건 보기만 해. 여기서 해가. 아니면,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입니다. 요걸로 할까요? 그때, f 2x 플러스 1은 0의 해의 합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냐? 풀이가 원래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이런 거 기억 팍팍 나야 돼, 원래. 비교만 해보시고, 바로 풀 거야.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아요. 이래서 내가 앞에 있는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 풀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 거야. 일단, 뭐부터 하느냐? 2차 부등식을 해를 보고 나서 똑같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세웠던 것처럼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fx에 대한 식을 세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시온 모양이 돼 사이값이잖아. 그럼 이때는 최고 차항계수 양수라고 생각하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a는 양수야. 근데 f 2x 플러스 1이지. 자, 내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 많이 했죠.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는 다른 x라고 얘기했었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건 괄호 안에 있는 2x 플러스 1과 x는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x 자리에다가 2x 플러스 1을 몽땅 다 대입한다. 이게 방정식 풀이었다고. 자, 그럼 하게 되면 a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 2분의 1이지. 맞나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죠? a가 부호가 뭐였지? 양수기 때문에 시온 모양이야. 따라서 사이값. 이게 뭐가 어렵냐, 솔직히 말해서. 음? 방정식과 풀이가 똑같아. 물론 식 세울 때 이 부등호에 대한 예민한 점이 있긴 하지만 식은 똑같죠. 자,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정리.
자, 넘어갑시다. 다음 거.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2차 분식 개념상 중요하다. 여기 있는 글귀를 그냥 국어사전 외우듯이 암기하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난 이거 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학교 다니면서. 배운 대로 합시다. 철저하게 그래프를 통한 접근을 한다. 그래프란 얘기는 아래로 볼록 그래프 이거. 아래로 볼록 그래프 3개랑 위로 볼록 그래프 3개를 넌왜 움직이냐? 위로 볼록 3개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자, 그럼 봐봐. 요거 할게. 25번.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가져야 돼. 하나의 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프로 접근한다 했죠? 그러면 좌변은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우변은 y는 0이라는 x축인 거야.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던지 만나야 된다? 근데 해가 하나만 있어야 된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없어도 안 되고 딱 하나만 있어야 된대. 그럼 위에 그려지던지 만나는 게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x값이. 그럼 그게 어느 그래프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6가지 그래프 중에서 분석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나요? 위로 볼록, 아니, 아래로 볼록일 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아래로 볼록일 때는 x축보다 위에 그려질 때 x값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x가 되게 많아요. 하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위로 볼록일 때는 x축보다 위에 그려지지 만나는 것, 이건 존재하지 않지. 얘는 위에 그려지는 범위가 x값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범위로 나오죠. 이러면은 단 하나의 해가 아니지. 얘도 아니야. 남은 건 얘밖에 없어.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그려지진 않지만 만날 때가 딱 한 번 존재하지. 따라서 825번에 부합하는 그래프는 얘야. 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고. 두 번째, x축과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라는 함수 개념에 의해서 판별식이 이걸 하려면 이 그림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어느 바보 같은 애들이 이걸 외우냐. 근데 이거 외우는 애들 되게 많아. 참 머리 좋아요. 난 못 외우겠던데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면. 물론 내 기준이긴 한데 안 좋아. 알았지? 자, 그럼 최고차항에서 음수라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되죠? 마이너스 지워. 얘가 는 0이 돼야 돼. 이거 풀면 k가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1 나와. 자,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됩니다. 왜?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이 부등식의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해는 마이너스 6밖에 없죠. 답은 요거야. 두 문제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다. 뒤에 딸려있는 거 다 똑같아. 7번, 8번, 9번, 어? 9번까지 일단 뭐 끊어서 얘기하면 9번까지가 다 같은 류의 문제예요. 그래프로 다 풀려. 자, 다 적으면 827번 잠깐 풀어봐라. 827 잠깐 풀어보세요. 827 한 1, 2분 줄게.
답 나온 사람 있을까요? 이걸 예전인가 작년에 이거 풀어보라 했더니 애들이 A를 다 대입해서 계산하더라고. 하나씩. 대입해서 해 있는지, 대입해서 해 있는지를 다 따져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 주관식이면 어떻게 풀 거야?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노트 정리한 걸 제발 좀 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부등식 문제인데 잘 들으세요. 이 문제에는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자마자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완전 골로 가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예요. 멘트를 잘 봐야지. 나 이거 개념 노트에 써줬어. 부등식 2차식 구조, 2차식처럼 보이는 구조. 라고 나와 있을 때 난 반드시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나눠서 풀어. 라고 노트에 니네 써 있어. 이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노트 안 본 사람 이거 못 풀어. 절대로 확신해. 절대로 못 풀어요. 공부 좀 해, 얘들아. 알았지? 제발 좀. 자, 그러면 원칙대로 풀자.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도 모르고 부호도 모르고 2차식이란 얘기도 없기 때문에 얘는 A가 0이어도 돼. 1차식이어도 돼. 좌변이.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A가 0일 때 먼저 풀어볼게. 반성해야 돼. A가 0이면 좌변이 마이너스 8밖에 안 남고요. A가 0이면. 근데 마이너스 8이 0보다 클 수 있어? 안 맞지. 그 말은 A는 0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제껴. 그러면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 잘 들어라.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좌변을 그래프로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 구조의 이차 함수가 되는데 이차 함수와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두 점에서 만날래, 한 점에서 만날래, 안 만날래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해를 찾아라가 아니지. 해가 존재만 하면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이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게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있냐? 무조건 있죠? x축보다 무조건 위에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해가 존재해. 100% 해가 존재해. 예외 없이 존재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는 맞아. 라고 체크하고 가면 돼. 근데 문제가 음수일 때지. 음수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참수가 x보다 위에 그려지길 바라는 거죠.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해가 무조건 존재하나요? 이번엔 아니지. 이거 안 되지. 위에 그려지는 건 이거 없지. 얘밖에 안 되지. 자, 그럼 이거를 뜻하는 관계식은 이거랑 비슷하다. 좀 다르구나. 얘는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되는데 앞에서 이미 써놨어요. 이건 쓸 필요 없어. 이제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x축에서.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까지 써주면 돼. 아, A가 있지? 자, 이거 풀면은 2가 날라가고요. A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근데 항상 나눴을 때는 전제 조건 무시하지 말아라. 이 범위에서 풀어보라는 거기 때문에 공통범위, 요게 공통범위죠. 자, 그럼 답은 뭐가 나온 거예요? 앞에 거 쭉 훑어봐. A가 0일 때 안 된다 했지. A가 0보다 클 때는 된다 했지. 그리고 A가 음수일 때에는 결론이 뭐가 나왔어? 이것만 된다라고 나왔지. 따라서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기 위한 A의 범위는 요거예요. 마이너스 2가 범위 안에 안 들어가죠? 답은 2번이야. 반성해야 돼, 얘들아. 부등식인데 최고차항계수에 문자가 떠 있으면 케이스를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아이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나눠서 3번 풀어라. 케이스 분류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숙제는 9번 유형까지 할 거고요. 9번 유형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10번부터는 어려워, 근데. 노트 혹시라도 안 본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보세요. 야, 확인이나 좀 해보자. 내가 말로만 떠들어서 확인을 안 했는데. 나는 솔직히 2차 부등식 개념 노트 정리한 거라든지 개념서라든지 선생님 채널에 있는 개념 영상이라든지 아예 안 봤다. 노트 개념도 안 봤다. 그냥 문제만 숙제만 풀었다. 손 들으세요. 개념 1도 안 봤다. 그냥 책만 풀었다. 손 들으세요. 아, 혼내지 않을 거야. 양심적으로. 오, 다 보긴 봤어? 그러면 개념 노트 봤다. 손 들어보세요. 노트 정리했던 걸 봤다. 노트 정리한 거 봤다. 둘, 내려. 영상을 봤다. 뭐야. 자, 다시. 뭐야. 노트 정리한 걸 봤다. 손 들으세요. 진서도 들은 거야? 아까 들은 것처럼 보였는데? 고은이랑 성민이도 들은 거였지, 아까? 성민이 아니니? 노트 정리한 거 봤다. 개념서 또는 노트 정리한 거 봤다. 개념서 또는 노트 정리한 거 봤다. 고은이랑 서정이밖에 없어? 내려. 영상을 봤다. 뭐? 영상 보면서 봤다고? 서고은 쩌는데? 괜찮아. 그런 마음가짐 좋아. 오케이. 열심히 봤거나. 다 봤어, 그러면? 끝까지? 끝까지 다 본 사람.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영상 다 본 사람. 영상을 싹 다 봤다. 2차 부등식 영상 싹 다 봤다. 보다 많은 사람인데? 알겠어. 다 안 본 사람은 주말에 좀 봐. 많이 봐서 그나마 다행이네. 잔소리를 많이 했더니 말을 잘 듣는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아이고, 쓸 시간 안 줬나? 빨리 쓰세요. 일단 9번 유형은 그냥 숙제로 한번 해봐. 이건 시간 관계상 못할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야. 이게 유형 다. 5번부터 쭉 다, 6번이군요. 6번부터 다 똑같은 거라 그래프로 푸는 것만 이해하면 다 풀려. 자, 근데 8번이 중요하니까 오늘 8번까지 풀어주고 숙제는 9번까지 나갑니다. 115페이지요. 자, 할게요, 그러면.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여러분은요, 선생님하고 이 내용에 관련된 걸 총 2번 수업했어요. 2차 부등식 할 때 당연히 나랑 했고, 수학하에서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제목은 기억나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할 때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어. 그래서 수학하에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기 무조건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항등식 버전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간략하게. 자, 어쨌든 풀자. 그러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그렇죠? 해가 전체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도 풀이가 그래프예요. 자, 문자 떠 있는 걸로 하자. 이걸로 합시다. 830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영상 보고 문제 풀면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된다. 알았냐?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자, 보세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자, 최고차항 계수가 또 문자가 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아까 말한 대로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 분리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얘는 봐봐라. 2차라고 언급돼 있으니까 일단 A는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래도 케이스 분리를 하겠다. 그러면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원래는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럼 A가 음수면 잘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데 해가 모든 실수란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100%의 확률로 무조건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면 그래프 3개를 쪼르륵 그려봐. 무조건 밑에 그려지는 경우의 수가 있어? 없지. 그럼 얘는 풀 필요가 없어. 이것만 푸는 거야. 이 중요성에 비하면 안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최고 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봐. 위로 블록 2점에서 만나? 1점에서 만나? 안 만나. 3개 중에 하나잖아. 근데 무조건 x축보다 밑에 그려진다는 얘기는 얘밖에 없죠. 얘는 안 되지. 왜? 만날 때가 한번 존재하잖아. 안 돼.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등호가 있었다. 그러면 밑에 그려지든지 만나는 것까지는 허용할 건데 그게 모든 x값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때는요. 만나는 거 허용한다 그랬지. 그러면 얘도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건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맞고요. 여기 써 있죠. 근데 판별식을 봤을 때 얘는 교점 없고 얘는 교점 하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조심해라.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인 거고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중근인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 등호가 있을 때 풀이에요. 지금은요. 근데 등호가 없어. 그러면 만나는 거 허용해 안 해? 안 해. 그러면 교점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는 두 가지를 푸는 거야. 자, 됐죠? 판별식 해보자. 짝수 판별식 되네요. 웃긴 게 문제집이 짝수 판별식 되는 게 되게 많아. 요거 풀면 돼. 자, 요거 풀면은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자, 근데 A가 음수일 때와 같이 만족해야 된다 했으니까 공통범위는 얘밖에 없습니다. 답은 요거네. 정리.